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상심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사실 도중에 좌절하고 문 닫아야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상심이 발달된 사람은 자꾸만 앞으로 전진을 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으쌰하고 일어나서 또 앞으로 가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심이 있는 사람은 하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하심이 있는 사람은 상심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이게 균형이 다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런 그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굉장히 잘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섬찟할 정도로 싫어지는 그런 그 외모를 타고난 사람이니까 가뜩이나 지간도 잘 못 사는 데다가 외모도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양반 두 명이 이렇게 앞에 서서 걸어가는데 뒤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앞에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가는 길이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안에 어디를 가면은 굉장히 저쪽으로 갔어요. 굉장히 많은 저기 더듬어서 안 되겠네. 장안에 어디를 가면은 굉장히 잘 알아맞히는 관상가가 있다. 그러니까 자네 거기를 한번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둘이 가던 친구끼리 그런 데다가 돈 갖다 줄 거 있으면은 난 다른 걸 하겠네.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꼭 가보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그 안 잘생긴 사람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긴 나에게도 어디 숨어있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을까? 이 관상에도 어딘가 당신에겐 이런 숨어있는 복이 있어서 앞으로 잘 살겠다고 하는 말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로 가면 어디에서 물어보면 어디에 관상 보는 사람이 잘 있다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복채를 구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니까 거기 갖다 줄 돈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죠. 돈을 구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거기다가 딱 돈을 넣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근처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데 딱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딱 앉으시니까 본인도 이제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복채를 내놓으면서 관상을 좀 봐달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쳐다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가시오. 그래도 얘까지 제가 관상을 보러 왔는데요. 그냥 가시오.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뭔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눈을 딱 부르뜨더니 당신은 빌어먹을 산인데 내가 이거를 받아놓고 어떻게 당신은 빌어먹을 산이라고 얘기를 해주겠어. 그러니 빨리 가시오.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게 튀어나와가지고 한참을 뛰었어요. 너무 무안하고 창피하고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뛰었죠. 한참 뛰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돌뿌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멍청하게 지금 앉아있거든요. 그 얘기에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리에 빠졌다가는 그 관상가가 관상을 잘 보는 거를 입증해주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나겠구나. 근데 다른 사람 관상은 다 알아맞혔어도 내 관상만은 못 알아맞혔다는 걸 내가 입증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어먹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 시험이 인기지만은 그때도 먹고 사는 거로는 공무원 시험 안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준비를 하는데 서당에 다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다 베껴서 쓰고, 그리고 문 앞에서 소리를 듣고 익히면서 밤에는 공부를 하고 또 짬짬이 일을 해서 또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과거를 본다는 방이 붙은 거예요. 한양으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저걸 내가 꼭 돼야 될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딱 과거를 봤는데 장어는 못했는데 급제는 했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먹긴 틀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그때 입고 갔던 그 깨끗한 옷을 다시 입고, 그리고 복채를 또 넣고, 그리고 거기에 갔어요. 가지고 턱 내놓으면서 저기 관상을 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을 딱 땡기더니 복채를 탁 집어넣고 손님은 과거 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한 얼굴을 보고 두 가지 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요? 내가 언제쯤 해서 관상을 봐달라고 왔는데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빌어먹을 상이라고 나가라고 그래놓고 똑같은 내가 왔는데 어떻게 오늘은 과거 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관상 보는 사람이 껄껄 웃더니 하는 얘기가 사주팔자라는 말을 아시오? 태어난 연월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를 낸 게 사주팔자랍니다. 그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통계상 그거보다는 관상이 우선한다. 관상이. 근데 이 관상보다 더 우선하는 게 심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관상이 바뀌게 되고, 사주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든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손님은 심상으로 관상과 사주를 다 눌러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심상이라는 말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심상을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중하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먹이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가지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 도전적인 의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상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집단과 나는 하나다 하는 의식을 가지는 거죠. 내가 어느 회사에 근무를 하면 그 회사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회사의 욕이나 대표님에 대한 욕이나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욕을 하고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면 사표를 내야죠. 누가 여기 안 다니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알량한 쥐꼬리를 받으려고 거기를 근무를 하면서 불평은 독단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잘난 듯이. 그건 중심이 없는 거다 이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남들이 뭐라 그러던 떳떳한 나라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문화가 있는 나라고 막 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유 거지 같은 나라지 뭐 이렇게 만일에 한다면 이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소속감이. 자, 이거를 우리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심은 뭐냐? 나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 감싸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하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는 상심 발달형이십니까? 하심 발달형이십니까? 상심이 발달된 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분야의 실력과 능력을 갖게 되고요.
하심발달형은 인품이 좋고 인간미가 있으니까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이러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심은 관계가 원만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철학이 있는 사람, 뿌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말이죠, 남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심이 남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도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 아프지 않을까 돌려서 말을 해요. 근데 상심형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할 망정,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특성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심발달형은 너무 아름답고 상심발달형은 못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심발달형은 발전을 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형이에요. 그리고 지속형이에요. 근데 만일에 저보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요, 도중에 다 그만둬요. 왜? 힘들어지면 안 될 것 같다, 난 못해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상심형이 옆에서 잘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은 아마 우리가 발전할 거야. 아마 남들이 추종하기 어려울걸? 이렇게 이제 옆에서 힘을 주면은 아닌데 지금 죽겠는데 이러면서 따라가는 게 하심형이에요. 그래서 상심형만 집에 있다면 일 저지르겠죠? 근데 상심형이 있다면 하심형이 이제 이렇게 있다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믹싱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뒤에서 잡아당기고, 너무 뒤에서 잡아당기면은 앞으로 나가려는 힘을 조금 더 키워서 강하게 하고, 이런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무슨 형에 가까우십니까? 그렇다면은 만일에 상심은 있는데 하심이 부족하다면 여기 밑에 빨간 글자로 쓴 그런 형이 나타나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 나타나요. 자만심은 자망심이죠. 자기를 망치는 거거든요, 결국. 그리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건방지고 착각에 빠지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진짜 하심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은데 하심이 없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하심은 있다면 예의도 바르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이런 이제 배려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심이 너무 부족해, 이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무능력해져요. 그리고 비굴해요. 예의를 갖추는데 똑같이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해도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사를 하면 예의가 바르고요, 아무것도 자신 있는 게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면 비굴하다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가치를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심이 발달되고 상심이 부족하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끊고 맺는 걸 못해요. 안절부절, 우유부단하게 돼요. 이런 이제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부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정한 거는 누가 결정한 거냐는 거예요. 추천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지만 결정은 본인이 한 거죠. 그러면 결정을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것도 자기한테 탓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결정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 원망하잖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할 때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좋아할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가버렸다. 그럼 여자가
뭐 원상복귀시켜라, 뭐 책임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책임을 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지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내가 싫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 보고 싫어한다고 야단을 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중심면에서도 자기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도움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 발전이 오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그래서 상심이 있는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심이 있는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쓸모는 있는데 하심이 없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죠. 쓸모는 있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하심은 있는데 기분은 좋은데 상심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람은 좋아도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딱 부러진 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좋은데 맨날 놀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는 바로 상심이 결여되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도와집니다. 오늘 저는 15분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으로 CEO의 심상 또는 현대인의 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